않고 아무리 이 일이 많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행복해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선물 나눠줄 때 보니까 목소리들도 좋고 막 웃음소리도 깔깔하던데 왜 이렇게 박수 소리가 그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빈말 아니죠? 네, 번떡번떡하죠? 주름 보일까봐 내가 이런 분 같은 거 안 칠하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뵙게 됐는데, 제가 딱 나오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정말 저는 흥국생명 빌딩이 어디 있는지 몰랐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저는 정말 반했습니다, 사실. 흥국생명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인생을 걸어볼 만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화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김미화 오늘 보시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오늘 보니까 다 제 동생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언니로서 제가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곧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꽃이 피는 이유. 자, 여러분. 오늘 이 철학적인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피는 이유. 아는 사람? 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동생. 겨울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이유는 활짝 피려고 펴요. 꽃이 웃기죠? 웃기죠? 활짝 피려고 펴. 겨울을 얘네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나 겨울에 얼어 죽을지도 몰라. 또는 바람 불어서 나 떨어질지도 몰라. 또는 못 견딜지도 몰라. 그럼 그렇게 활짝 피겠습니까? 꽃이 피는 이유는 활짝 내가 펴서 정말 사람들에게 나 이쁘게 보일 거야. 막 너무너무 활짝 필 거야. 화려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꽃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짝 피는 거예요. 김미화가 정말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딱 설 수 있는 이유, 활짝 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십시오. 웃기고 자빠졌네. 당당한 김미화. 김미화의 묘비명이 바로 웃기고 자빠졌네입니다. 여러분, 김미화는 이게 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조금 좀 경망스러운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미디언의 묘비명으로서 최고. 내가 무대에서 웃기다가 쓰러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묘비명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에게 어떤 묘비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내가 10년 뒤, 20년 뒤 저 묘비명대로 제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한 번도 무대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 가야 되겠다.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문학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묘비명이 뭔지 알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묘비명을 능가하는 묘비명. 동아일보 사설에 나왔어. 김미화 묘비명. 최고다. 인생이 암만 김미화가 내가 위대한 여성이고 내가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쓰러져 3일 딱 기억하는 거야. 우리 남편 여러분 솔직히
저는 재혼으로 저희 남편 만났잖아요. 이제 10년 조금 넘었어요. 네, 지금 행복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제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쓰러지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 사랑하지만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인공으로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기운은 정말 좋은 기운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일을 할 때 오늘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마지막 제 키워드는 이겁니다.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데, 아까 믿어 못 믿어 했듯이 믿어야 되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 어떡하지? 새로 잡까지면 내가 그 거친 파도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믿어. 긍정의 힘. 저는 옛날에 칭찬을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꽤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칭찬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칭찬을 받는 주체니까 나는 뭐든지 칭찬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칭찬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끝나는데, 자,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게 정말 칭찬의 효과를 누리면서, 여러분, 칭찬하면 반사, 마이크가 지금 벽에 소리가 부딪혀서 여러분 귀로 들어가듯이 칭찬의 효과는 반사입니다. 남을 칭찬했는데 나한테 돌아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칭찬의 마음을 가지고 손가락 쫙 펴고, 일을 하시든 안 하든 반드시 하게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손가락 쫙 펴고 사랑합니다 한번 외칩니다. 자, 쫙 펴고 사랑합니다. 콧소리 넣어야지. 자, 손가락 쫙 펴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취업에 대한 욕구가 혹은 열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의 소외감 같은 것 때문에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 그리고 남편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받는다는 이 스트레스 뭐로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어떤 게 스트레스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주로 부정적인 의미, 나쁜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로 나쁜 의미로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다 스트레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뭔가 기쁘거나 해서 설레일 때 있죠.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깜짝 쇼, 서프라이즈 쇼를 해서 굉장히 놀라거나 기쁜 거, 그런 좋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감정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큰 게 한 번에 빵 오거나, 혹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남자 여자 다 걸릴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의 평균 유병률, 즉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우울증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10%예요. 굉장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더 잘 걸립니다. 이유가 뭐냐? 뭐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그러나,
아니면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남성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들어서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남녀 성평등 지수로 봤을 때, 이거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남녀 성평등 지수로 봤을 때 세계 145개국 중에서 몇 위일까요? 이런 걸 여성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원래 3년 전인가에 90 몇 위였고요. 작년이네 벌써. 작년에 발표된 게 112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남자나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그 이외에 또 하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50세를 전후로 완경이 올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갱년기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여성에서 남성보다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인데요. 대략 50세 근처가 되다 보면 결혼하고 나서 짧으면 10몇 년, 길면 20몇 년이 됐겠죠. 그렇게 됐을 때 특히 가정주부인 경우에 남편은 50세 전후 정도 되면은 사회에서 가장 바쁠 나이 중에 하나예요. 거의 바깥으로만 떠돌고 집에는 잘 신경을 안 쓰게 되고요. 자식들은 이제 10대 혹은 20대가 되다 보니 또래 집단,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지 엄마랑 안 놉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집안에 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맨날 밖으로 나돌아, 애들도 맨날 친구들하고 논다고 밖으로 나돌아. 집에 나 혼자 있는 이 기분,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그게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또 50세 근처, 마침 갱년기, 완경이 올 고나이쯤에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일단 첫째,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남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세 번째는 가정주부로서의 삶의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남자보다 2배 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왔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정신과 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치료를 받으면 우울증은 4, 5개월 치료받으면 완치되고 재발 방지까지 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정신과에 가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을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내가 달래겠다고 병원 가서 치료하는 대신에 내 마음 스스로 달래며 자가 치료하시겠다고 술을 집에서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엌에서 혼자 내 마음 달래겠다고 술 먹다가 알코올 의존이 되는 걸 우리가 키친 드링커라고 그래요. 이 여성의 알코올 의존을 키워드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여성 알코올 의존이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간다는 것. 그래서 혹시나 내가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고 술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만 즐기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알코올에 의해서 뇌가 망가지고 술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알코올 의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아니에요? 이것조차 반응이 없으면 예, 뭐 흥국생명에서 이런 재취업의 어떤 희망 혹은 이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들었는데요. 그 취업이 가지는 의미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자아를 나누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개로 나누는 겁니다. 첫째, 자아를 나눌 때 남들이 날 좀 이렇게 봐줬으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있어요. 날 좀 이렇게 봐주세요. 또 하나는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남들한테 백날 이렇게 날 좀 봐주세요 해봤자 몇 번 접촉을 하고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자기가 다 드러나고 걸리기 마련이에요. 이 내가 바라보는 나, 이거를 바로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거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떠들어 봤자 내가 생각할 땐 아니거든요. 즉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즉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자존감을 올리는 것,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의 성취예요. 나를 통한 성취예요. 엄마로서의 나 중요하죠. 부인으로서의 나 중요해요. 하지만 본연의 나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 또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연의 나를 잘 챙기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를 잘 만들어 가야 내 자존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애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혹은 부인을 통해서 그 자존감을 잡고 지키려 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자존감이에요. 나 스스로에 대한 투자, 나 스스로를 통한 성취가 진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정주부로서의 이것도 직업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환경 속에서는 기왕이면 어떤 잡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본인의 일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낸다는 거, 그 속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즉 쓸데없는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뭔가 도전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더라고요.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꾸 변화하고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회를 좀 딱 잡으셔서 계속된 인컴을 창출하시고 그 창출된 인컴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시고 그래서 자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지 처음 보시죠? 여러분,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 조용필이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세요? 네. 믿음이 있는 자네. 네. 우리는요, 계속 도는 거예요. 매일 돌고, 또 동전으로 돌고, 태양계도 돌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양 원장님 같은 분이 돈을 많이 버신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그날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니까 내가 태어났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가고 언제 오고 언제 아픈지 아무도 몰라요. 제 말 맞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뺑뺑이 돌고 저 광활한 우주에 먼지같이 보이는 점에서 우리는 뺑글뺑글 돌면서 살고 앉아 있어요. 지금 세상의 중심이 난데 내가 나를 잘 지켜야, 그래야지 내가 나를 보살피지. 남편이나 보통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저희 집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 미칠 것 같습니다. 삼수했어요.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지 모든 게 다 잘 되죠. 내가 잘 안 되면 다 꽝이에요. 저 말이 일리가 있죠. 재테크의 첫 번째, 신용카드를 모두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만 가르쳐,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이 까만 옷 분들이, 우리 여사님이 제가 신용카드를 다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웃었어요. 신용카드가 없는 인생은 무서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죠. 바깥에 나갈 때 현금은 없어도 카드 있으면 좀 안심되잖아요. 큰일 날 인생들이십니다. 내가 예언을 해볼까? 월급이 며칠이야?
25일 날 월급이 띵동 들어오면 띠또 다 나갔지. 스쳐 지나가 이것들이. 제 말이 맞죠?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야. 근데 신용카드를 다 없애잖아요. 6개월간 힘듭니다. 근데 살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요. 신용카드가 3개가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하나씩가 300씩을 내가 긁어놨어요. 그러니까 900 긁었잖아. 이거 계산 돼요? 300 더 곱하기 3도 계산이 안 돼? 3 곱하기 300 해도 되는데? 그러면 900만 원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요. 3개가 각각 300씩 900만 원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아. 비싼 대출에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걸 다 잘라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출을 한 곳에서 딱 또 3곳에서 대출 받으면 안 돼요. 한 곳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모든 카드를 다 막아버리고 다 잘라버려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진정한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대출만 갚아 나가기 시작하고요. 강사님, 대표님,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진짜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잔고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요. 내가 있는 만큼만 쓰게 됩니다. 자동차는요, 사자마자 중고가 된다는 거 아세요? 저는 언제부터 자동차를 탄 걸 지금도 안 바꿨느냐? 2004년에 산 거를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다행인 건 제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차만 있어요. 집사람이 타겠죠. 지금 12만째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바꿔줍니다. 왜냐면 왠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 바꿔달란 말도 별로 안 해요. 왜냐? 40만, 30만 킬로도 뛸 수 있는 차이라 요즘은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거를 중시하거든요. 자꾸 바꿔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 회사만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부금도 내야지, 연료비도 내야지, 자동차 세도 내야지, 보험료도 내야지. 제 말 맞죠? 네, 차를 타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한 번 사면 최소 10년 이상. 제가 뭘 묻고 싶으냐면 우리 집 차는 내가 몰건 누가 가족들이 몰건 다 할부금 갚고 할부금 안 내는 차를 타고 있다 하시면 손 한번 딱 들어. 손가락을 딱 들고 계셔 보세요. 그대로 잠깐만. 우리는 할부금 지금 내고 있다 하시는 분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계속 어두워 얼굴이. 어두워? 근데 손 들고 있는 사람 봐. 얼굴이 화나잖아. 자, 손을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뭐하러 굴러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차를 계속 바꾸세요. 여러분 여자니까 차욕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남자들은 외양을 중요시하잖아요. 바꿔주면 안 돼요.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요. 최소한의 보험은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여사님 입원해 본 적 있어요? 언제 입원했어? 몸이 튼튼해 보이는데? 입원 안 하게 생겼는데? 언제 입원해 보셨어요? 2년 전에 뭘로? 수술했구나. 어디? 말 못해? 말 못하는데 수술하셨대요. 하여튼 근데 그때 친구들 왔어요? 몇 명 왔어요? 10명 이상. 인간관계가 좋아요. 예민한 질문 던질게요. 그것들이 얼마 가져왔어? 대답하지만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친구들 이것들이요 5만 원씩을 10명이 갖고 와주고요 50만 원을 던져주고요 주스 2박스 사다 주고 2시간 동안 병원을 쑥대밭을 만들고요 쟤들이 사온 주스 쟤들이 다 처마시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 날 또 와요 안 와요? 이것들이 안 오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병나고 사고 나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친척이나 누워있을 때 여러분은 얼마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갖다 줄 수 있는 돈을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병나고 사고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 병원비에 중간정산해야지. 그 목돈이 들어가니까 대학비 애들 학기당 500씩 쳐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내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전세 애들 결혼 남자애가 있는데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병원비로 다 들어서 못하지. 집안은요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실은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최소한의 보험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에어백 안 터졌는데 돈은 다 냈죠. 그거 왜 냈어? 하나당 150만 원인데 4개면 600만 원인데
만약을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뀌었어. 만약에 에어백이 터지면 지금까지 안 터졌어도 한 번만 터져도 우리 가족과 나는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에어백 제발 터지지 말아라. 내가 돈은 다 낼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보험도 똑같아요. 내가 보험료 다 낼게. 제발 병나고 사고 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에어백 없는 차는 안 타잖아요. 우리.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래서 보험 없잖아요. 그 집안은 풍지박살 납니다. 저는 보험 얼마나 가입했는지 아세요? 병으로 죽으면 22억 5천 나오겠죠. 사고로 죽잖아 27억 5천 나오면 우리 집은요 제 차례 죽는 게 나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 보험을 왜 들고 있을까? 나는 보험의 진짜 의미를 알거든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집은 쑥대밭이 돼서 드디어 삼수해서 대학 가게 생겼는데 얘 학비도 못 내잖아. 고등학교 우리 딸내미도 못 보내잖아. 유학도 못 보내잖아. 아무것도 만약에 내가 잘못돼 버리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원죄를 졌잖아. 애들 태어나게 한 거. 우리 다시 태어났어. 결혼할래? 안 한대잖아. 여기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어요. 응? 지금 이분은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계셔요. 얼굴이 환해요, 너무. 결혼은 안 했어도 내가 병나고 사고 나면은 내 주변을 다 못 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최소한의 보험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보험은요, 완전한 갑이에요. 보험 없으면요, 대한민국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십 명의 사람들은 병원에 누워있을까, 안 누워있을까? 우리 여사님,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어디였어요? 떴을 때 우리 다 집구석에 천장 보고 떴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근데 오늘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어났던 그 시간에 병원의 천장을 보면서 링거 꽂고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제가 계획했던 것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저도 긍정의 힘을 갖고 생활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떤 동기부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도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하고 이제 아이가 또래 집단과 어울리면서 엄마의 손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즈음부터는 본인의 자아를 위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의 삶을 위해서 재취업을 하셔서 본인의 끊어졌던 경력을 좀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좀 제공됐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딱 한 번 살았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내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야,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도전했어. 참석하신 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사시는데 마지막 후반전에 승부를 거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Life is yours. Life is yours. 잡 콘서트 화이팅!